자, 이제 선생님하고 자, 똑같은 시험지 안에서 22번 킬러 문제, 킬러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참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줬고, fx하고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는 gt를 이 문제에서 정의하기로 가장 큰 실근에서 가장 작은 실근을 뺀 차를 gt라고 지정을 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 이하일 때는 gt는 0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 조건을 주시고 상수함수 t가 f1의 우극한일 때와 좌극한일 때 그 차가 1만큼 난다라고 줬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fx는 극값을 갖는 모든 x값의 합은 3이라고 주시고, 다음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프라임 x dx 넷 체인지라고 하는 놈인데, 어차피 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너는 어차피 f4 빼기 f1이니까 너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 보십시다. 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앞선 영상에서 했던 중킬러하고 다르게 너는 정확하게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킬러는 해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 필히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얘네들을 읽을 때 읽혀지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한번 하고 싶은 개념은 어떤 거냐, 잠시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긴 다항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a0의 x의 n제곱, a1의 x의 n-1제곱, n차 다항함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0이 아니고, 자, 이렇게 있을 때 n차 다항함수는 당연히, 자, 방정식 입장에서는 n개의 해를 가질 겁니다. 그럼 너 n개의 해를 우리가 알파1부터 알파 n이라고 했을 때 너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빼기 a0분의 a1이라고 읽혀지겠죠. 자, 너를 한번 미분을 할게요. 자, 미분을 하시면 너는 na0의 x의 n-1제곱, 그 다음에 n-1의 a1의 x의 n-2제곱, 자, 이렇게 다항함수가 미분이 돼서 갈 겁니다. 그러면 자, 너는 미분하면 차수가 한 차수가 낮아지니까 미분해서 0 되는 점들, 그 점들을 우리가 베타1부터 베타의 n-1이라고 했을 때 너도 여전히 근과 계수관계 쓰면 마이너스 최고참 계수분의 너라고 읽혀지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n 빼기를 먼저 쓸게요. 여기에 a0분의 a1이라고 이렇게 읽혀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관계가, 자, 원래 있던 원시함수 fx n차 다항함수 입장에서 n개 해의 합은 너야. 그런데 여기에 요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변에 있는 n 빼기 1을 이쪽으로 나눌 거야. 그럼 너는 n 빼기 1분의 그냥 편의상 시그마 베타 n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a0분의 a1이 알파 얘네들의 합이니까 시그마 알파 n이라고 쓰고, 남아있는 거는 분모에 n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죠. 자, 이게 다항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요 정도 개념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얘가 누굽니까? 근을 다 더해서 n개의 근을 n으로 나눴으니까 너는 이름을 근의 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 자, 베타는 전부 다 미분해서 0 되는 점의 근이니까 너는 극점의 x 좌표들의 합, 그걸 n-1개를 나눴으니까 너는 그냥 극점의 평균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항함수의 특징입니다. 즉, 근의 평균과 극점의 평균은 항상 동일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3차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4차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이야기를 3차로 국한돼서 인지하고 있느냐. 3차로 국한돼서 인지하고 있는 어떤 친구들은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걸 3차가 아니라 모든 다항함수의 중요한 개념 특징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자, 이 개념을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나를 다르게 읽거든요. 자, fx가 극값을 갖고 있는 모든 x값의 합이 3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뭐 미분해서 fx를 미분해서 0되는 x 좌표들의 합이 3이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걸 액면가 그대로 이렇게 읽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자, 극값의 합이 3이야. fx를 미분하면 너는 3차식이 되는데 그 3차 방정식의 근의 합이 3이야. 그러면 결국은 극점의 평균이 1이란 얘기가 되겠죠. 극점의 평균이 1이면은 극점의 평균이 1이면은 fx는 4차니까 근의 평균이 1이란 얘기고 그 말은 4분의 근의 합이 1이니까 결국은 이걸 이렇게 읽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놈들 4차 방정식의 근의 합이 4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함수를 찾고 이런 작업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걸 저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근의 합은 어차피 fx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상수함수가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4개의 x 좌표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4개의 x 좌표들의 합이 4라고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얘가 이렇게 만약에 중건을 가진다 그러면 너는 중건 2번이랑 나머지 2건 해서 토탈해서 4건의 합이 4라고 이렇게 읽어주겠죠. 그래서 읽혀지는 게 좀 다르게 이렇게 읽어집니다. 이 개념에 입각해서. 그래서 일단 이 킬러 문제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념들을 얼마만큼 정리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가를 읽을 때는 이미 이것 또한 그냥 아주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거죠. GT라고 하는 놈이 T가 F1을 경계해서 우극한 자극한 값이 다르다고 읽어졌으니까 그러면 F1을 경계로 해서 너는 불연속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 관계를 줬을 때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겠죠, 그죠? 자, T가 F1을 경계로 해서 너의 우극한 값과 너의 좌극한 값이 둘의 차가 1이라고 이렇게 읽어서, 그럼 F1이 뭔가 상수함수 F1을 그었을 때 F1을 경계로 해서 불연속이 형성되는데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갔을 때 우극한과 살짝 아래로 내려왔을 때 좌극한 그 두 개의 차가 1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첫 번째 인지를 하시고 이 개념들이 인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자, 이렇게 읽어준 사실들을 철저하게 너는 수식이 아닌 그림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수식을 많이 쓰시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옮겨주는데 일단 키포인트는 너는 도대체 그럼 불연속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GT의 불연속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들의 모든 뿌리들은 뭐냐? fx 그래프하고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실근의 개수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 그 불연속 입장에서 뭔가 GT라고 하는 놈도 불연속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합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실근의 합은 아니라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실근의 차 입장도 근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 차가 늘어날 거고, 근의 개수가 갑자기 줄어들면 차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뭔가 실근의 합이나 이 문제처럼 실근의 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불연속이 전부 다 실근의 개수가 변화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보시면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수함수 t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GT는 이거겠죠, 그죠?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 이 차니까 요놈이 G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살짝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넌 극한을 취하면 네가 요렇게 다가오니까
어차피 너의 우극한도 GT하고 같을 거고 너보다 살짝 내려온 자극한도 극한치 하면은 이렇게 가니까 GT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거는 개수가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면 그냥 GT는 연속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T가 움직여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T가 움직여지면 자,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면 이 길이가 현재 GT가 되는데 여기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거는 어차피 GT 길이 함수값이나 우극한이나 어차피 GT는 이 길이가 되겠죠. 근데 네가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GT 값은 0으로 갑자기 돌변하기 때문에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뭔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들은 분명히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F1을 경계로 해서 우극한과 자극한의 차가 1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자, 이게 F1이라고 하면 F1이 살짝 위로 올라갔을 때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분명히 실근의 개수가 변화가 생기는 거고 우극한 값이 더 크잖아요. 자극한보다. 그럼 살짝 위로 올라갔을 때 실근 개수가 더 늘어나고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실근 개수가 더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그럼 분명히 F1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서 실근 개수의 변화가 생기려면 fx 그래프하고 F1이 만나는 이 교점들 중에 분명히 접하고 있는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게.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이 문제로 쳤을 때 너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우극한 자극한 차가 1이니까 결국 요 길이가 1이다 이렇게 읽혀지겠죠. 그러면 가조건 입장에서 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F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점의 X좌표 중에 어느 한 놈이 1이라고 하는 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자, 네가 1이면은 그 다음 읽혀지는 거는 근의 합이 4가 나와야 되니까 야 그러면 네가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넌 두 근의 합이 2야. 그럼 넌 1보다 작은 거니까 나올 수가 없지 않겠니?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만약에 그럼 네가 1이면 어떻게 되니? 근의 합이 2야. 나머지 근의 합이 추가로 2가 나와야 되는데 너는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거 두 개 더하면은 너는 이미 2보다 더 초과되는 값이 나오니까 이 그래프는 가 조건은 만족하지만 나 조건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fx 그래프 자체는 뭔가 상수함수하고 비대칭 구조를 이루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비대칭 구조를 형성을 했어 fx가 그러면 뭔가 절묘하게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려면은 뭔가 이렇게 F1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길이가 지금 가장 큰 실근, 가장 작은 실근이니까 요 놈이 정확하게 GT라고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올라가더라도 우극한은 여전히 여기서 여기까지가 GT가 되는 거고 근데 네가 살짝 내려오면은 그때 자극한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극한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자극한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극한과 자극한의 차면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현재 요 길이가 1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게 해석된 걸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네가 F1이 지나가는 놈이니까 자, 네가 1이니, 네가 1이니, 네가 1이니를 정해줘야 되는데 근의 합이 4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 여기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너는 접점이니까 이미 둔건 두 번 계산하면 너는 근의 합이 2야. 나머지 근의 합이 추가로 2가 나와야 되는데 1보다 다 작잖아. 1보다 작은 애를 더해봐야 2보다 값이 작을 거니까 너는 탈락. 뭐 1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죠? 1이 여기 있으면은 너는 나머지 한 건 두 근의 합이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 놈들은 전부 다 1보다 큰 걸 하나, 둘, 세 개를 더해 주니까 그러면 더하면 3보다 커지니까 너도 1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1이 놓여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안 되겠다라는 거는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자 근의 합으로 뭔가 인지를 하셨을 때는 그냥 이 그래프 상에서 자 모순이 어디냐 이런 게 쉽게 확인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fx를 액면가 그대로 미분해서 뭔가 극값을 찾아가서 이 아래쪽에다 너의 3차 함수
도함수를 그려서 그렇게 관찰하면 이미 멀어집니다. 이 문제 풀이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꼭 좀 많이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킬러를 대하는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의 합이 4라는 사실 가지고 네가 1이면 너는 2잖아. 어차피 조건에 의해서 준 거니까. 그러면 현재 너의 근이 너는 2, 2, 1 하면 현재 근의 합이 5니까 그럼 너는 누구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읽혀집니다. 이러면 이제 그래프가 완성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그 다음 해야 될 얘기는 뭐냐? 그럼 네가 취하는 값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F1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는 F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주면은 너는 최고층계수 1이니까 x 더하기 1과 x 빼기 1과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읽혀지고 F1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x 자리에 너를 빵 집어넣어서 읽어주면 fx 빼기 1이 너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가 x 자리에 4만 투입하면 값이 나오겠죠. 4는 너는 5, 3 해서 15에다가 너는 4니까 60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값이. 그런데 질문이 자, 너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최대값을 물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정의되는 값이 너 말고 또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또 있는 걔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돌려놓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려져 있는 상황, 뒤집어진 상황일 때 네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이해하시면 킬러는 좋은 게 그 다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가 1인이 안 돼, 네가 1인이 안 돼 해봤던 대로 사이에 있는 놈이 1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우극한의 GT 내려오면 이게 자극한의 GT 그래서 둘의 차는 1이니까 네가 1이 되겠죠. 이렇게 네가 1이 되고 여기는 제로가 되고 그럼 근의 합이 4니까 빵빵 됐고 너는 1이니까 너는 3이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fx 빼기 f1 기준으로 식을 세울게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쟤를 관찰하기 쉽도록 f1을 넘겨 쓸게요. 그냥. 그럼 너는 x제곱에 x 빼기 1에 x 빼기 3이라고 읽혀져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x 자리에 4만 넣어서 값을 구하면은 너는 너대로 값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집어넣으면 16, 3에서 너는 48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값 중에 큰 거니까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이다라고 읽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킬러는 학생 여러분들 경험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수식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킬러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떤 개념들을 확고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석을 한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해석된 상황에서 읽어주시면 그 읽어준 걸 보시다시피 그래프로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게 현재 수투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들 스타일이 거의 90%가 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식이 없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수식을 그냥 답을 완성할 때 쓰는 게 수식이지 앞쪽에서 뭔가 막 수식을 풀어나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수투의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는 뭐냐? 이런 개념들을 얼마만큼 정리하고 있느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충분히 출제의 의도를 우리가 같이 헤아리고 읽어 나갈 수 있는 게 킬러 문제의 특징입니다. 옛날처럼 어마무시한 킬러는 안 나오거든요. 이제 킬러 난이도가 낮춰졌기 때문에 자꾸 읽으십시오. 이렇게. 대신에 내가 뭔가 부족한 개념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챙겨서 개념들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걸로 킬러 문제들이 쉽게 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킬러를 포기하시면 고득점은 아시다시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킬러가 난이도가 낮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1년 연습을 하십시오. 수학적으로 1년 연습을 하시면 킬러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식은 많이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도 또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